오늘은 어떤 상황에서든 깔끔하게 말하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공식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스피치 전문가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만큼 정말로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별개로 많이들 잘못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든 제대로 이해해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대로 된 원리부터 활용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된다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구조화라고 하는 건데요. 구조화가 뭔지 말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림 하나를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의 이제 개수를 한번 세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금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공을 세보셨을 텐데 확실하게 개수가 몇 개인지 맞췄다라고 할 만한 분 아마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그림 또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에 나온 공의 개수도 다시 한번 세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림 때와는 다르게 두 번째 그림 때는 아마 공의 개수를 짧은 시간 동안 파악하기 훨씬 쉬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차이가 구조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조화라고 하는 게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는 한 가지만 오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가 정리가 되어 있을 때 듣는 사람 혹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끔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도 구조화가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듣는 사람이 내 말을 조금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 구조는 PREP, 프랩이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이 프랩이라고 하는 구조는 오피니언이라고 포인트 대신에 사용을 함으로써 다른 말로 오레오,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실제로 필수 교양으로 글쓰기 혹은 말하기 수업으로서 배워나가는 구조입니다. 가볍게 먼저 살펴보자면은 처음 P는 포인트, 주장을 얘기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R은 reason, 이유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E는 example로서 사례, 경험, 추가 설명 이런 요소를 넣게 될 거고 마지막 P는 포인트로서 다시 주장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이렇게 생긴 구조인데요. 그러면 이 구조가 왜 이렇게 생겼고 이 구조가 왜 좋고 또 왜 설득력을 갖게 되는지 원리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시를 하나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어떤 생각이 드는지 편하게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이 핸드폰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왜요? 맞아요. 대부분 내가 왜? 왜요? 이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핸드폰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럴게요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뇌가 참 신기하게도 누군가 나한테 어떤 의견을 주장을 하게 된다면 그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방어 기제가 생기면서 부정적인 반응이 먼저 튀어나오게 돼요. 그 때문에 방금 전처럼 네 알겠어요 라는 반응보다는 왜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는 반응이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이 구조를 보면은 주장 다음에 이유가 나오는 게 내가 주장을 했을 때 상대방은 그 주장에 대해서 왜라는 생각을 띄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어서 이 이유, 리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예시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핸드폰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핸드폰은 다양한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은 또 어떤 생각들이 들까요? 무슨 장점이 있어요? 이런 생각? 맞아요.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진짜 강점이 있어요? 혹은 무슨 강점이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린 또 이렇게 배웠어요. 내가 이유를 얘기를 하고 나면은 저 사람 그 이유에 대한 디테일을 궁금해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어서 이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부연 설명들을 넣어주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핸드폰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핸드폰은 다양한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핸드폰은 무게도 가볍고 카메라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블라블라 이렇게 또 이야기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이들 이런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그렇구나. 맞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처음 주장을 했을 때는 내가 왜? 누가 봐도 부정적인 반응이죠. 그쵸? 네, 근데 이그젠플까지 끝나고 났을 때는 그렇구나. 이거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랩이라고 하는 구조는 포인트, 리즌, 이그젠플을 거치면서 부정에서 중립까지 더 긍정화시키는 방법으로서 듣는 사람을 고려한 말하기 방식으로 듣는 사람의 방어 기제를 낮춰가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PREP, 프랩이라고 하는 구조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조금 먼저 다뤄봤는데요. 이 구조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예시를 보면서 또 이 예시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를 제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처음 주장, 모든 소년 사건을 형법으로 다루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왜? 왜냐하면 비교적 작은 사건이 소년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런 거 맞아? 네, 실제로 전체 소년 사건 중 흉악 범죄는 1%입니다. 영국에서는 살인 등 중대 사건으로 기소되는 건에 대해서만 형사법원에 이송합니다. 이처럼 외국에서는 같은 소년 사건이라도 죄의 질에 따라 다르게 처벌을 내립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중립 상태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포인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년 사건을 반드시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아닌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게 처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PREP, 프랩이라고 하는 구조가 이렇게 생긴 거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방금 전 예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딱딱한 주제였을 수도 있는데 정말 가벼운 주제, 일상생활에서도 쓸 수 있다는 예시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산 가져가세요. 비가 올 것 같아요. 일기예보에 오후 3시부터 소나기가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꼭 우산 챙겨가세요. 이런 식으로 주장, 이유, 사례, 강조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정말 일상적으로 우산 가져가라는 말조차도 이러한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우산 가져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더 심어줄 수 있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프랩이라는 구조를 할 때 많이들 실수하게 되는 꼭 알아뒀으면 하는 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보자 합니다. 많이들 실수를 하게 되는 게 여기가 리즌과 이그젬플의 활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주장을 했고 그 주장에 대해서 왜라는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리즌을 얘기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리즌은 주장에 대한 이유가 나오셔야 됩니다. 또한 이그젬플 같은 경우는 리즌에 대해서 진짜 그런 거 맞아 라는 생각 때문에 이그젬플이 튀어나온 것 때문에 이그젬플은 리즌에 대한 이그젬플이 나오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실수를 하는 게 포인트에 대한 이그젬플을 얘기를 한다든지 혹은 포인트에 대한 또 다른 리즌으로서 이그젬플을 끌고 간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처음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 중 어떨 때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주장을 할 때는 정말 간결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만 넣어주시면 될 거고 그 두 번째 포인트를 이야기할 때는 내가 하고자 하는 주장에 대해서 꾸며주는 말들, 부연 설명들을 모두 여기에 같이 넣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말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유까지는 머릿속에 내 생각이니까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적합한 이그젬플을 넣기가 너무 힘든데 싶을 때 분명 존재하실 겁니다. 그때는 이그젬플 억지로 말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유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약간 넣는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그런 부연 설명도 너무 넣기 힘들다라고 싶을 때는 그냥 이그젬플 없이 주장, 이유, 다시 강조 이런 식으로 이그젬플을 제외하고 넘어가셔도 기존에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의견을 전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프랩이라고 하는 공식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프랩 뭔가 되게 딱딱해 보이고 그리고 뭔가 공식적인 퍼블릭한 얘기를 할 때만 써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데 예시로 보셔서 알겠지만 단순히 그냥 우산 가져가라는 얘기조차도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PREP라고 하는 구조는 뭔가 대단한 주장을 해야 될 때 말고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식은 논리적으로 주장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 절대 아닙니다. 칭찬, 내 진심을 이야기할 때 등 내 생각을 이야기할 때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만 잘 활용해도 어딜 가서 이야기를 하든 말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될 겁니다. 물론 공식을 오늘 배웠다라고 해서 바로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숙련도에 따라서 의미 전달에 큰 차이가 생기기에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들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